입시 지옥, 취업 전쟁, 안정된 직장, 성공과 출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경쟁.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오면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나는 참 많이도 버거워했다. 인생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단지 남들이 하니까, 엄마 친구의 아들, 딸들이 하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갔다. 좋은 대학만 가면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주위 어른들의 말을 믿고 힘겨운 학창 시절과 재수 생활을 거쳐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에 입학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진정한 마음의 안식과 행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을 달랠 길이 없어 참으로 오래 헤맸다. 수많은 책들, 리더십과 성공학 관련 프로그램들, 상담 프로그램, 영성 수련, 학습 조직 운영 등 어느 날 책장에 꽂힌 책들을 보니 3,000권이 넘었다. 책이라면 만화든 소설이든 가리지 않고 읽던 내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을 모두 세어보면 10,000권을 헤아린다. 유명인들의 강연 테이프만도 수백 개에 달했다. 그렇게 많이 읽고 듣고 경험하고 헤맸건만 나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결국 세계 최고의 리더십 학교라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부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은 좋은 대학에 가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성공 공식의 허무함이었다. 남들이 최고로 여기는 하버드조차 내가 찾던 진정한 내적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던 것이다. 뉴욕타임스 최장급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이자 정신의학자인 M. 스콧 팩 박사는 수백만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그리고 쓸데없이 비현실적인 거짓말에 자신의 실제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엄청난 힘과 자신의 인생을 낭비합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믿음들에 세뇌되어 평생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뒤늦게 하지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은 천부적 재능과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라고 믿는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려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만 한다는 거짓 성공 신화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세상을 잘 들여다보자.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최선의 노력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으며 고생만 하고 아무 대가도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성공과 행복에 대한 이런 오해와 편견은 개개인이 가진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성공에 이르는 조건이 천부적인 재능도 아니요, 끊임없는 노력도 아니요,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나는 친구 민기와 함께 행복과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을 통해 무의식에 대해 20년이 넘는 독서를 통해 깨달은 원리들과 실천 사항들 중 실용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이 책에 정리했다. 우리의 행운 이론은 연구실 안에서만 완성된 상아탑 이론이 아니다. 우리는 삶이라는 현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우리의 이론들을 실제 삶에서 실험하고 적용하고 다듬어 왔다. 경영학을 전공한 우리에겐 무엇보다도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먼저 고백할 것이 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실패도 많이 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이라면 결코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행운 실험이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행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갔다. 아마 우리 실패담을 책으로 엮으면 수십 권의 시리즈가 될 것이다. 그 시리즈의 제목은 불운아들의 7만 가지 습관쯤 되지 않을까? 여러분은 아마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더욱 지혜로운 일이다. 그것은 시간과 비용을 아껴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겪어야 할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 체험을 통해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어렵게 배운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다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꼭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배우라는 법도 없다. 지혜의 핵심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책의 목적이다.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깨친 행운의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 책을 읽을 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성공하기 위한 필살의 각오를 다지는 심정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은 내용은 반드시 밑줄 긋고 암기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 없이 그냥 마음 편하게 화장실에서 자주 읽게 되는 책, 억지로 읽기보다는 슬슬 읽어보는 책. 하지만 읽다 보면 어느새 아하 하고 작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 그래서 소박하게 피어오르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다. 행운의 비결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 작은 지혜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것을 꾸준히 삶에 적용하는 능력, 그것에 달려있다. 여러분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굿럭. 조우석. 행운 사용법의 프롤로그였습니다. 오늘 조우석 작가님의 행운 사용법을 제가 기장 앞바다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앞부분 프롤로그 부분만 잠시 읽었는데도 굉장히 어떤 책인지 기대가 많이 되시죠? 행운 사용법 두 번째 이야기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파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바다에서 또 읽어드리는 책은 또 느낌이 틀리네요. 지금까지 풍요로운 도서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